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의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죠? 지금 수도권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대출 만기 상한이 돌아왔다고 하면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런 정책까지 발표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투자를 안 하긴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광주, 아니면 울산이 좋다, 부산이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어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진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가장 좋은 곳은 서울과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방향만 보더라도 서울이 8%를 올랐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상승 그래프가 꺾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디가 좋을지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부산하고 울산에서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2.9% 상승을 했고요. 부산은 1.6%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만약에 수도권의 투자가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울산이나 부산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물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공시지가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울산이나 부산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지역에 대해서 싸게 낙찰 받는다고 하면 더 좋겠죠. 지금 상승 곡선이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보유하는 기간 내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 팔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부산하고 울산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울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8278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남구 무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 지역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볼까요? 지역 분석 탭을 누르게 되면요,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울산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구와 남구가 이렇게 일사분면에 자리 잡고 있네요. 물론 데이터를 파악하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전세 가격은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럼 남구의 분위기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남구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 주식 분위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거 3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울산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분위기가 좋아서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남구에서 더 이상 아파트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어서 남구는 지금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동구를 한번 보게 될까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 가격도 상승, 전세 가격도 이만큼 상승했네요. 동구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구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도시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탄탄히 받쳐주고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탄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북구,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빠졌고 전세 가격도 빠졌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매매 가격은 빠졌지만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네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경매 물건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현대아파트 102동 17층 6호입니다. 어떨까요? 이 물건 투자하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매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우선 첫 번째 권리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권리 분석은 사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의 가운데 있는 최선순위 설정,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가 2024년 1월 4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유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점유자의 부분이 공란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곳일 테고, 점유자의 부분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점유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점유자의 권리를 나타낸 날짜가 여기 있는 전입신고 날이 되겠죠. 이 전입신고의 날이 2021년 8월 3일, 말소기준 날이 2024년 11월 4일이니까 이 두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게 더 권리가 빠른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8월 3일이 권리의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1억 4천의 전세금이 되겠죠. 이 뜻은 뭐냐? 이 경매 물건에서 1억 4천을 모두 받아야, 임차인이 1억 4천을 모두 받아야 이 경매가 끝난다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1억 4천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낙찰자한테 인수금액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 보면 감정금액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금액을 보니까 여기에 1억 4,700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임차인이 1억 4천의 전세를 살고 있고 감정금액이 1억 4,700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0% 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100% 1억 4천을 배당받지 못한다고 하면 낙찰자 인수금액이 생길 테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차를 거듭해서 결국 변경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1억 4,700의 경매가 시작되었죠.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지 또다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가보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을 꼭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데요. 비고란에 보게 되면 임차권 등기자로서 신청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함, 이렇게 주택보증공사한테 자기 채권을 양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비고란을 내려가 볼까요? 비고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자인 보증금 1억 4천은 주택임차권의 임차보증금 1억 4천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 맞아요. 여기 읽어볼게요.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차 보증금이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낙찰 금액이 1억 4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주택보증공사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 나와있던 1억 4,700이 계속돼서 유찰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1억 4천을 모두 배당받아야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주택보증공사에서 나 이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얼마의 낙찰 받던 낙찰 금액을 받고 이 경매를 끝낼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낙찰의 타이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1억의 낙찰을 받아도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이 금액만 받고 이 경매를 끝내기로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를 보통 허그 대항력 포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그 인수조건 변경이라고 해서 허그에서 이제 이 경매를 끝내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안전하게 입찰이 할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깨끗한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30명, 많게는 60명까지 경쟁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허들 있는 물건을 입찰하셔야 되고, 울산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는 시점까지는 못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많게는 2달까지 걸리게 될 테니까 이 사이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물건을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울산을 잘 모른다고 하면 투자하기 살짝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물건을 입찰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있어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일 테니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봐야 될 건 시세도 시세지만요.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매물이 깔려있냐인데요. 여기 보시면 단지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정보에 86개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동일 매물 묻기를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동일 매물 묻기를 클릭해 보면 현재는 86개지만 동일 매물 묻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45개로 물량이 줄게 되죠. 중복 매물을 빼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매매가 45개. 그런데 전세하고 월세는 없죠. 이 뜻은 뭘까요? 전세하고 매물은 정말 귀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물건을 낙찰받고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세팅하게 된다면 바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이 매매 수량 45개가 과연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예요. 이 아파트의 단지수는 677세대가 되겠습니다. 677세대 중에 매매 수량이 45개라는 것은
아마도 6에서 7% 정도 시장에 매물이 깔려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677세대 중에 80세대, 90세대 이렇게 10%가 넘는 물량이 깔려 있다고 하면 내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건이 잘 안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10% 아래쪽이라고 하면 싸게 낙찰 받으면 분명히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동호수 공시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호수 공시가격을 누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이동 17층 6호였으니까요. 백이동 들어가셔서 17층 6호 누르게 되면 면적은 80.67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24평이 되겠네요. 네, 24평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에 A타입, B타입이 있지만 A타입 먼저 볼까요? A타입 내려가게 되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1억 4,500, 1억 5,500, 1억 5,700, 1억 4,800, 1억 4,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층이나 3층 같은 저층 매물은 1억 5천 아래에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3층처럼 중층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1억 5천 중후반에 거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1억 4,700은 적절하구나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는 매매 수량이에요. 실거래가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12월에만 해도 보통 3건, 11월에 1건, 9월에 3건 이렇게 거래가 쭉 찍혔다는 뜻은 아파트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뜻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매도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낙찰 받고 내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매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2억이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1%만 내면 되니까 이런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도 1%, 매매사업자를 통한다면 양도세도 일반과세 구간에서 내게 되니까 취득세와 양도세 구간에서 모두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히나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경기도 좋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울산 지역의 경매로 싸게 낙찰받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를 내고 세금 얼마 내고 그 다음에 3개월 유지비용,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고 중개수수료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은 후에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팔면 총 수익은 얼마나 거두는 거지? 이렇게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최종 수익은 2천만 원이다. 아니면 2,50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런 수익률표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하시고 낙찰까지 받는다고 하면 또 손쉽게 내 수익률이 얼마인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런 수익률표가 필요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해 주시면 제가 이 수익률표를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아파트를 낙찰받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송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알림 메시지가 갈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더라도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문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